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커스 공무원에서 상황 판단 강의를 하고 있는 길규범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 주변에도 사실은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네. 7급 공무원과 9급 공무원 사이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공시생 생활하기 전에 맞아요.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에게 좀 현실적인 조언, 가이드가 있으시면 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도 좀 질문 받고 많이 좀 준비를 했던 건데 팩트를 좀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준비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일단 799 시험에 대한 부분 말씀드려보면 과목이 좀 차이가 있죠. 과목에도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뭐 7급 같은 경우는 7과목에서 PS에 도입되면서 좀 과목 수가 줄긴 하지만 근데 이건 좀 피셋 강사로서 정정해 드리고 싶은 게 학생분들 그 인식을 좀 바꿔 드리고 싶은 게 과거 이제 국어 시험이 PSAT로 대체된다고 생각하시니까 PSAT가 한 과목인 것처럼 인식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언어 자료 3과목인 건데 어쨌든 3과목 더 노력을 좀 하셔야 PSAT 잘 보실 수 있을 거라는 좀 말씀드리고 어쨌든 과목 수에서도 좀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좀 차이가 있는 게 채용 인원과 경쟁률이더라고요. 최근 자료를 좀 보면 2020년에 국가직 7급의 경우는 755명을 뽑아서 9급보단 인원수가 좀 적은 편이에요. 반면에 9급은 4,985명을 뽑아서 이게 배율로 치면 한 6.6배 정도 되거든요. 7급은 755명, 9급은 4,985명. 그만큼 자리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근데 선발 인원의 차이가 있다는 거는 또 이제 경쟁률에서도 좀 차이가 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올해 20년 지방직 일행 기준으로 제일 많이 보시는 지방직 일행 기준으로 보면 7급의 경우는 385명, 9급의 경우는 8,155명이에요. 그래서 경쟁률이 7급의 경우는 86대 1이고요. 9급의 경우는 14.5대 1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리의 차이에 따른 경쟁률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 경쟁률 뚫을 자신이 있어?에 대한 고민도 좀 해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승진 소요 연수도 좀 차이가 나요. 그래서 9급에서 7급까지 올라가는데 자료에 따르면 9급에서 8급이 3년 9개월, 그 다음에 8급에서 7급이 6년 3개월이라 두 개를 딱 더하면 정확히 10년의 기간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게 최근에 나온 올해 인혁처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2019년 일반직 승진 소요 연수 자료예요. 그래서 9급에서 시작하셔서 7급을 올라가는데 물론 부처 간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약 한 10년 정도의 평균적인 기간이 걸리다 보니까 그런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과목, 채용 인원과 경쟁률, 그 다음에 뭔가 승진 소요 연수 이런 객관적인 지표들이 있으니까 이 사이에서 좀 잘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또 고민하실 때 이것저것 기준을 삼을 수 있는 게 임용되는 기관에서도 좀 차이가 있거든요. 7급 같으면 좀 더 본청이거나 중앙 쪽에 가까운 데 배치를 받으신다면 9급 같은 경우는 좀 지방이거나 본청이 아닌 소속 기관에 배치를 받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어디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도 좀 판단하실 때 기준으로 삼으실 수 있을 것 같고, 뭐 보수의 차이도 있고요. 워라밸의 차이도 있고, 뭐 보수는 당연히 7급이 조금 더 많을 테고, 워라밸은 대신 9급이 좀 더 좋을 테고 하다 보니까 어떤 가치를 좀 높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 따라서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보수, 워라밸, 뭐 승진 같은 인정 욕구,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가치에 따라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조언을 좀 드릴 수 있겠네요. 피셋이 도입됨으로 인해서 바뀌는 시험 경향, 앞으로의 경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셋이 도입된 이유는 아무래도 인적성 시험이 현장 목소리를 들어도 조금 더 업무 관련돼서 그 적성 시험을 통해 뽑은 인재들이 조금 더 업무에 적응도 잘하고 만족도가 높다는 내부 조사가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 목소리 플러스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지금 적성 시험이 도입된 것 같은데, 대신 그게 좀 좋은 게 뭐냐면 준비를 하시는 과정에서 1차 수업을 시험 준비하는 매년 듣진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있는 게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한번 그 감각이 좀 생기고 나면 적성 시험이다 보니까 계속 강의를 들으실 필요가 많이 없거든요. 어떤 느낌이냐면 만약에 자전거를 탈 때 자전거를 타는 감각을 완벽히 만들기 전까지는 몇 번의 노력을 해야 되지만 한번 그 자전거를 타는 감각을 익히고 나면 계속 뭔가 배우거나 할 필요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뭐 수험생의 비용도 줄이고 뭔가 노력을 줄이는 취지에 도입된 건 맞다고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험 경향 자체도 처음에 이제 1차 과목을 좀 준비해 보셔서 어느 정도 감각을 만들어 주시면 그 감각은 유지만 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 1차 공부에서 좀 줄어드는 비중을 2차 과목에서 좀 활용하시면 될 거라, 뭐 그런 식의 처음에는 1차 공부를 하지만 추후에는 이제 1차 공부 과목의 비중을 줄이시면서 그 줄어든 부분을 2차로 메꾸시면 되는,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릴 때 그래프로 치면 수험 기간이 갈 때 1차의 비중은 줄어들면서 2차의 비중이 점점 더 늘어난다고 말씀을 좀 드리는데, 그런 식으로 1, 2차 비중의 조정을 좀 하셔서, 다 암기식의 시험은 아닌 거니까 1차 시험은 좀 더 적성 시험 준비하는 방향에 맞춰서 2차 시험은 좀 암기식의 시험 준비 방법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